네, 잘했습니다. 고3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생익쌤이고요. 여러분들도 시험 보고 오느라 고생 정말 많았고요. 또 총평을 보고 왔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2에서 또 현역이라면 이제 막 올라와서 본 시험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걱정될 수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요, 해설 강의를 시작으로 뭘 해야 될까, 뭘 보충해야 될까,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될까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고3인데요 시간 많이 안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수능이 뭐 한 달 남고요, 뭐 일주일 남고요. 그럴 때 비교하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시간을 애매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힘있게 공부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18번입니다. 이 문항은 이제 거의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의 목적이잖아요. 목적 푸는 방법 빠르게 찾아야 되죠. 이 글의 목적이 잘 드러난 부분을 빠르게 찾아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은 맞추는 건 당연하고요. 시간을 단축해 나가야 됩니다. 첫 문장에서요. It has been a privilege. 단어 체크할게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들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거는 일단은 어휘예요. 그쵸? 지금부터 꾸준하게 단어 외우시고요. 단어장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수능 특강이라던가 또 앞으로 나올 수능 완성이라던가 거기에 나오는 단어만 부지런히 외우셔도요, 분명 도움 됩니다. 여기서도 모르는 거 없어야죠. privilege 하면은 원래는 특권 이런 뜻도 있고요. 특권. 그리고 여기서는 영광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는 영광이었대요. 뭐가요? To serve in this company. 이 회사에서 일했다라는 뜻이고요. For the past 4 years. 지난 4년 동안요. 목적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The experience is an insight. 경험과 요거 뭐예요? 통찰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겁니다. I've gained. gain 뭡니까? 얻었어요. 뭐로써요? Safety manager. 안전관리자로써요. 내가 이 회사에서 역할이 요거였던 거죠. 그렇게 얻은 경험들과 통찰들은 주어가 되면서 have been invaluable. 단어만 체크할게요. 얘는 어휘 문제 같은데 많이 활용됩니다. valuable이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in을 붙이면은 반대말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이 단어의 특징이거든요. invaluable 하면은 정말 가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정말 가치 있었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은 그 경험과 통찰들 진짜 가치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 However, 여기 딱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유형 상관없이 모든 지문에서 이쯤에서 however 나오면은 이제 중요한 얘기 진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after careful consideration, 내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본 다음에요. I have accepted,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A position, 자리고요. At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에서요. 목적 나오죠. 그리고요, will be leaving Louis Limited, 이 회사 떠날 거래요. 목적 나왔습니다. 네, 다른 회사에서 일자리를 받아들였고요. 이 회사는 떠날 거다라고 합니다. This is not an easy decision to make. 내리기에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요. 근데요, I'm confident, 자신감 있어요. 뭔데요? My new role, 나의 새로운 역할은요, will help me, 날 도와줄 겁니다. With my future goals, 나의 미래의 목표를 도와줄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나왔죠? 이직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대로 답이 5번으로 갑니다. 뭐 다른 얘기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My last day of work, 나의 마지막 근무일은요, will be on, 언제입니까? April 4월 30일이고요. I'll do all I can,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한번 끊어야 되고요. Assist, 도와주는 거잖아요. 뭘 도와줍니까? smooth하게, 부드럽게. Transfer, 단어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transfer이라는 단어는 무언가에서 무언가로 옮겨가고 이 옮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duty가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임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회사에서의 임무, 업무가 되는 건데 그 업무를 부드럽게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업무의 인수인계라고 하거든요. 나의 후임자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I wish both you and Louis Limited, 당신과 이 회사에 every good fortune, 행운을 빕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의 트렌드가 많이 반영이 된 3월 학평이었는데요. 쉬운 문제는 그냥 쉽게 갑니다.
정답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5번 하시면 되고요. 다른 보기는 볼 것이 없죠. 네, 매력적 오답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오버턴 하시면 되고 빠르게 이제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애나의 심경 변화인데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변화가 많이 나오죠. 이게 옛날에는요. 한 가지의 분위기, 한 가지의 심경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쉬워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에 최근에는 심경 변화로 나오고 있고요. 얘는요, 어떻게 푸는 것이냐. 글을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요. 윗부분에서 분명하게 이 애나의 심경이 드러난 어떤 단어나 표현이 있습니다. 기쁜지 두려운지 딱 있어요. 그걸 찾아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요. 또 한번 애나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는 그 부분을 찾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서 바로 연결하면은 이 문제도 뭐 30초 정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약간 이 단어들이 좀 어려웠거든요. Piece of wreckage. wreckage 하면은 어떤 잔해 같은 걸 말하거든요. 뭐 배 같은 게 뭐 부서졌습니다. 그러면 뭐 나무 판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잔해가 되는 건데 몰랐어도 뭐 푸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게 심경을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어도 괜찮지만 애나가요 held onto 잡고 있었던 잔해 조각이고요. that served as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life preserver의 역할을 했대요. 생명을 preserve가 뭡니까? 보존하는 건데 그러는 거니까요. 저게 뭐냐면은 구명구라 그래가지고 구명구.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배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빨갛게 이렇게.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거를 고무 튜브처럼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잡고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제 life preserver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생명을 보존해주는 구명구로서 역할을 했었던 애나가 잡고 있었던 잔해의 일부가 had a window 창문이 있었더라.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장 구문만 분석해 봤고요. 얘는 봐야 됩니다. Now that 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자,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Now that은 지금이 아닙니다. 현재의 now의 의미가 아니고요. 합쳐서 뭐뭐 때문에요. 합쳐서 뭐뭐 때문에. 요거 혹시 몰랐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구문이고요. Now that,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기 때문에요. She looked through it. 그것을 통해서요. 이제 통과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Down into the water. 물 밑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십니까? 지금 물에 지금 떠 있는 상황이다. 그쵸? 근데 잡고 있던 게 애나 물에 빠졌어 지금. 거기 창문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요. 봤더니 She wished she hadn't. 그녀가 안 봤으면 했대. 왜? 봤더니요, spy가요, 이게 이제 spy, 보다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뭘 봤냐면은 어두운 형체를 보게 됩니다. 얘가 moving beneath her, 그녀 밑에 막 돌아다닙니다. What could they be? 뭘까? 물고기일까? Sharks? 상어일까? 벌써 느낌 오죠? 무서워요. 애나는요, shook with fear. 끝났죠? 이렇게 답을 그냥 알려줘요. 보이십니까? fear, 두려움으로 떨었다라는 겁니다. 얘를 보면서 바로 지금 우리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답이 벌써 나오죠. 요즘 문제의 특징입니다. 지금 보기 2번에 terrified, 두렵다. 그것 빼고는요. 나머지 보기는 여기를 설명할 수가 없죠. 1번에 eager 하면은 간절하게 뭘 바라는 겁니다. 3번에 excited, 신났어요. 4번에 indifferent, 무관심합니까? 5번에 confident,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에 차 있어? 전혀 아니잖아요. 여기만 찾아봐도 정답이 바로 2번으로 빠져버리죠. 요렇게. 근데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들뜨면 안 돼. 여러분들의 목표는 높은 등급 아닙니까? 사실 저도 정말 바랍니다. 평소보다도 더 높은 등급 받고요. 바라건대는 정말 1등급 받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문제를요, 독해 문제 28개로 봤을 때요, 듣기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독해 문제 28개 중에서요, 3개 안쪽으로 틀려야 돼요. 나머지 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 지금 등급이 뭐 6등급, 7등급 나오는데 어떻게 저런 걸 목표로 합니까? 목표로 해야지. 아직 시간이 있다니까요. 아직 시간이 있고 나는 나의 포텐을 완전히 끌어내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요,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맞추고 들뜨지 않고 다음 거로 계속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답은 나왔는데요. 그녀의 피는요, running cold, 막 차가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The last piece of strength, 마지막 힘의 조각인데, 이제 마지막 힘을 표현한 거죠. 정말 마지막 힘이요. drain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얘도 많이 나와.
이 drain 하면은 왜 욕조에 또는 화장실에 그 배수구에 물이 꼴꼴꼴꼴 빠지는 것처럼 그 빠져나가는 느낌이 drain이거든요. 힘이 빠져나갑니다. From her arms. 그녀의 팔과 upper body 상체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아, 뭔지 알겠죠? 이렇게 잡고 있잖아, 지금. 약간 이제 그 배가 난파당한 그런 상황인데 막 약간 영화 타이타닉처럼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 팔과 이 상체에 이제 힘이 빠지면서 아, 더 이상은 못 잡고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무섭고 위기의 그런 상황이다. 바로 볼 수 있고요. 밑에서 찾아야 됩니다. 밑에 이제 어떤 감정인지를 봐야 되는데 she didn't know. 그녀는 몰랐죠. How much longer? 얼마나 더 오랫동안에 she could hang on. 이걸 버틸 수가 있을까? 몰랐고요. 그때 애나가요. glance라는 단어 있습니다. glance. 흘낏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니 뭐 우리가 뭐 stare, 응시하다 이런 표현 쓰고요. glance는 흘끗 봤어. 흘끗 어디를 봅니까? 위로 올려다보고요. couldn't believe. 믿을 수가 없었죠. what she saw. 그녀가 본 것을요. fishing boat. 고기잡이 배가요. was approaching.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over the big waves. 큰 파도 위로요. after being in the water. 물에요. for 3 hours. 3시간 있었어. she was finally rescued. 벌써 냄새가 나죠. rescue가 구조하다 아닙니까? 드디어 구조가 됐고요. When she got on the boat, 보트에 탔을 때 she felt, 느꼈죠. 뭘 느꼈습니까? A sense of relief.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표현 자체가 오형식이기 때문에 안도감이 spread, 퍼져나가는 걸 느낀 거죠. through her body, 그녀의 몸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더라. 저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알려줍니다. 구조됐기 때문에 단순히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조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니까 이 문제는 fear 그리고 relief 저거 알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정답은 2번 갈 거고요. terrified, 두려웠다가 relieved, 안도하는 느낌. 단어 체크하셔야 됩니다. eager,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열렬한 이런 뜻입니다. 그랬다가 sorrowful, 슬픈이고요. excited, 신났다가 confused, 혼란스러워. indifferent, 무관심했다가 irritated, 짜증나고요. confident, 확신에 차고 자신감이 있다가 ashamed, 부끄러워지는 이런 정도의 단어입니다. 보기에 모르는 단어 있었다면 완벽하게 체크하시고요. 단어만 다 알면 틀릴 수가 없죠. 20번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3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느꼈을 게 좀 어렵죠. 예, 글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느 거 하나 시원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뭐 등급이 많이 떨어지거나 좀 불안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우리말 해석부터 잡으세요. 이게 이제 영어로도 많이 어렵지만 우리말로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재도 다양하고요. 그 문장들이 하나하나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말 해석부터 이 해설지 보면서 EBS-I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그거를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차분하게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내가 곱씹어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 그걸로 먼저 시작하세요. 허겁지겁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잡고 그 다음에 영어로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마 고2에서 고3 오면서 수준이 갑자기 높아졌다라고 느끼면서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여러분은 처음이지만 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선배들 다 똑같은 거 겪었어요. 중요한 거는 대처입니다. 우리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영단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꼼꼼한 문장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한 전략까지 갑니다. 바로 가볼게요. 다음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딱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지문들에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주제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3이 되면은 지문들이 고1, 2때와 다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소재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중심 소재, 뭐 키워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글이구나 잡아주시고 그 글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 생각까지를 잡아봅니다. 바로 갈게요. By definition, 수거 패턴입니다. 뭐 당연히 이 정도의 표현이고요. Adult learners, 성인 학습자네요. 성인 학습자들이 have 가지고 있습니다. Self-concept, 자기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개념입니까? Being in charge of. 이거 수거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렵죠. In charge of 하면이 뭐뭐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뭘 책임지고 있어요? Their own lives. 그들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딱 책임지고 있다.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감각,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have a need, 이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욕구겠네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to be seen and treated, 보여지고요. 대우받는 거고 다뤄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being capable of 하면은 이것도 이제 수거 패턴으로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역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그들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그냥 읽다 보면 쭉 내려가는데 쭉 내려가면 안 되고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것들. 이게 별거 아닙니다. 제육볶음을 먹었어요. 맛있겠죠? 그러면은 제육볶음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는 뭡니까? 그래, 양파도 맛있고 파도 맛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들어간 돼지고기나 고기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걸 딱 잡아내야 돼요. 한 문장을 읽었으면 중요했던 것들, 이런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By definition 저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성인 학습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딱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무슨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까? 자기의 학습이란 말이 나오죠. 자기 자신의 학습,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딱 책임지고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대우받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learning이 왜 중요하냐? learner로 연결되거든요. learners. As such,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이런 표현이고요. Learners, 학습자들은요, need to be given,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Freedom, 중요하죠. 자유와 autonomy, 자율성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주는 거고요. To assume responsibility, 이게 어렵다. 어려워. 고3 되니까 많이 어렵죠? 이제 시작입니다. 책임이 responsibility인 거 많이 알 거고요. assume은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생각하다, 가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assume인데 책임이랑 붙으면 그 책임을 맡는 거예요. 그 책임을 떠맡고 그 책임을 맡는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맡는 겁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For their own choices.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요.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맡기 위해서 자유와 자율성 그런 것들이 주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결되는 게 need to be잖아요. 요 to랑 또 다시 한번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학습자들은 need to be proactive, 주도적입니다. 밑에 없죠. 주도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making decision,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입니까? 그 결정은 contribute, 기여하는 거죠. 그들의 educational experiences, 그들의 교육적 경험에 기여하는 그런 결정 내릴 때 중요한 거는 주도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느낌이 좀 비슷하죠. 여기서 나왔던 자유가 주어지고요. 자율성이 주어지고요. 주도적이 돼야 된다. 누가? 학습자들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느낌 잡고 있어요? 학습자들은 지금 초반에는 성인 학습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들 또는 학습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자유가 주어지고요. 자율성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단어나 표현들이 어렵습니다. 이제 느꼈으니까요. 바짝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1등급 비율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모두에게 쉽고 나한테만 어려웠던 시험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모두에게 지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대처가 중요하다고. 나 못해.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Rather than perform the role of the sage on the stage in working with other learners, the instructor's role. 이렇게 한번 끊을게요. 왜냐면은 instructor 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가 나오거든요. 인스트럭터는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인스트럭터 자체가 지시하다 또는 가르치다기 때문에 인스트럭터, 저도 인스트럭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역할 얘기로 가는데 자 가볼게요. 수행하기보다는 어떤 역할이요? 세이지는 현자입니다. 어디 무대 위의 현자 이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뭐 할 때요? Working with adult learners. 자, 보세요. 중심 소재 계속 연결됩니다. 이게 중심 소재가 맞아. 성인 학습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요.
무대 위의 현자 이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 가르치는 사람의 교수자의 역할은요. should be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guide on the side. 옆쪽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래요. 자, 그러면서요.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facilitator, 촉진해주는 사람이죠. of learning, 학습을 촉진해주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듯이 이 성인 학습자가 있다면은, adult learner가 있다면은, 옆에서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면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학습을 촉진해주는 거고요.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코치가 되고요. 멘토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 뭡니까? works alongside their learners. 그들의 학습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요. promote. 조장하는 거죠.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장려하는 겁니다. achievement, 성취를요. 그리고 academic success, 학문적인 성공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도와주면서 학습자들의 옆에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돼요. 성인 학습자가 자유와 자율성과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다면은 가르쳐주는 사람은 옆에서 그걸 도와주면 된다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 자, 그리고요. facilitator role, 방금 말했던 그런 촉진자의 역할은요. extend 하면 연장되다, 확장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beyond 많이 나오죠. 넘어서는 겁니다. course는요. 그 수업을 delivery, 전달하는 겁니다. 그 강의 내용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ncludes 뭘 포함합니까? The broader, 더 넓은 pedagogical tasks, 어떤 교육적인 과업들,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support, 지지해 줍니다. 학습자들을요. 어떤 면에서요? On their growth, 그들의 성장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helping them, 그들을 도와줍니다. effectively manage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또는 fostering engagement, 참여를, 요거 참여란 단어입니다. 참여를 fostering, 촉진해 주고요. 조장해 주고요. 그리고 assigning meaningful and relevant learning activities. assign 하면은 이것도 어렵네요. 부여해 주는 겁니다. 뭘 부여해 줍니까? 의미 있고도 관련되어진 어떤 학습의 활동 같은 것들도 부여해 주고요. and so on 등등등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교사라고 이제 보기에 표현이 되고 있다면은 교사가 딱 이제 내가 막 현자가 돼가지고 너네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현자가 그런 거잖아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팔로워들이, 추종자들이 그냥 따르는 게 어떤 sage on the stage의 느낌이거든요. 무대 위의 현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르기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인 학습자들을 특히나 이제 지도할 때에는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을 잡으셔야 돼요. 글을 읽을 때요, 지금 이번에 높아진 난이도 때문에 당황한 친구들은요, 글의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다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이제 고3 때 발생을 원래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는 진짜 글을 읽을 때요, 이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야 돼. 그리고 심플하게는 이 문장들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 문제 안에 주장이 3개, 4개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를 5문장, 6문장, 7문장, 8문장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요, 문제의 주제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주장은요, 2번인데요.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제 글의 주장이라고 하면은, 필자의 주장이라고 하면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성인 학습자라는 소재가 나왔었는데 글의 중반에 instructor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인 학습자가 되게 자율성이 중요하고 어떤 자유가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뭐 해야 돼? 그 교사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교사가 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사가 성인 학습자들 옆에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지해 주면서 도와줘야 된다. 딱 이거였잖아요. 요렇게. 쉬운 글은 아닙니다. 이게 약간 전개가 되는 느낌이에요. 성인 학습자 얘기하다가 그렇다면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요런 역할을 해야 돼. 요런 거. 자, 이제 중요한 건 오답입니다. 오답.
자, 문제가 어려웠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다른 거 보기 답한 친구들은 왜 그걸 답했는지를 자기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앞으로 풀 거예요. 근데요, 틀리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이렇게 해설 강의를 보지도 않고 그냥 이번에 시험 못 봤네, 다음번에 잘 봐야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왜 내가 5번 답했지, 4번 답했지, 그거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1번에 뭐라 그럽니까?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한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고요. 이것도 너무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고 아닌 걸 지워내셔야 돼요. 오케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오, 교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적이지. 솔직히. 이런 것들이 매력적. 매력적. 오케이. 1번 답한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표면적으로 볼 때도요, 중심 소재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약간 이런 거야. 얘가 만약에 제육볶음이라면은요, 여기에는 돼지고기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돼지고기가 살 보이지. 생각해야 됩니다. 돼지고기 들어가면 다 제육볶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걸로 뭐 구울 수도 있고 바비큐도 할 수 있고 뭐 수육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거예요. 소재는 같은데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 그래? 지식 전달을 최우선으로 한대요.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단순하게 course delivery를 넘어선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연령 상관없다 이런 말도 너무나 썰고요.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시각 자료 어디 나왔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거를 배울 때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자, 5번 답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뒤에 말 지금 다시 봤을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5번 답한 친구들이 왜 답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인 학습자까지는 파악을 했어. 근데 그 뒤에 메시지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길고 멋있어 보이는 말? 그냥 이게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읽을 때는 자신감 가지라고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양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니까 그 하나의 메시지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원하게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다음 시험에서 복수 한번 해주세요. 21번 갑니다. 함축 의미 추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얘는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답률 뭐 상위권 5등 안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얘가 왜 어렵냐면은 you taste is price. 요게 참 좋은 예네요. 밑줄 친 부분이 얘 같은 경우에는요, 해석이 되시죠.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해석이 좀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놓이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해석하면 뭐예요? 너는 맛을 본대요. 무슨 맛을 본다고요? 가격의 맛을 본대. 뭐 알듯 말듯 잘 모르겠죠. 이거는요, 결코 저거 이렇게만 보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얘도 주제 파악해야 돼요. 이 주제 속에서 저 부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찾아내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다음 모의고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밑줄 친 이 표현을 모를 수가 있어. 자, 이제는 느끼셨죠? 고1, 2와는 다릅니다. 고3은 다릅니다. 저는 뭐 10년 넘게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사람이 그래. 당해봐야 알아. 내가 겪어봐야 알아. 옆에서 아무리 뭐 고등 가면 어려우니까는 중학교 때 열심히 하라 그래도 중학교 때 그걸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 가서 이제 또 그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고1, 2 때 정말 열심히 해놔야 된다 그래도요, 우리는 또 고3이 되어서야 아이고야 왜 이렇게 어렵냐 라고 느끼게 되면서 또 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거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다음 시험에서는요, 이 밑줄 친 부분을 모를 수가 있다고요. 모를 때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빈칸으로 풀어버려요. 빈칸으로. 오케이? 생각해봐요. 우리 31번부터 34번은요. 빈칸인데도 집어넣죠.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주제 파악하고요. 그 빈칸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얘도 그래. 이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주제를 파악하고 나면은요, 보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주제랑 관련된 게 한 개밖에 보통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니까요. 글을 읽고 주제 파악한다. 그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얘 어렵다. 첫 문장이에요. 요 대신 이제 접속사 대시죠. 뒤에 문장이 쭉 나옵니다. Perception,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 construction, 어떤 구성이다. 인식은 구성이다.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시작하면서 다소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수능 영어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인식의 구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얘가 이제 통째로 주어를 이끌어주면서 not true. Just of one's perception of sensory input such as visual and auditory information.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단지 누군가의 감각적인 어떤 input, 감각적인 투입 그런 것에 대한 인식에만 사실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시각 정보라든가 청각 정보 같은 그런 우리 몸으로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게 sensory input인데 그런 것들의 인식에만 사실이 아니고요. 요렇게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서만 사실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Your social perception as well. 또한 너의 사회적인 인식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뭐 사회적인 인식의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Your perception of the people you meet.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The food you eat. 네가 먹는 음식이라던가 And even of the products you buy. 네가 사는 어떤 제품이라던가 이런 너의 사회적인 인식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건 뭡니까? 인식은 구성이다.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다. 뭔가 구성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소리인데요.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게 시원하게 이해가 되는 말이면 괜찮은데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예시가 다행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In a study of wine, 와인 연구에서요. 뭐 했을 때요? 와인들이요 were tasted blind. 우리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요. 뭐 다른 것들을 다 가린 채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there is a little or no correlation. correlation 단어 체크 맨날 나와. 상관관계. 이거 왜 맨날 나옵니까? 이게 어떤 실험이나 연구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실험 연구가 항상 A 변인과 B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나옵니다. 근데 little or no니까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랑 뭐 사이에요? between 나오고 and 나옵니다. 뭐랑 뭐 사이에? 첫 번째, the ratings of the wine's taste. 그 와인의 맛에 대한 평가와 레이팅 평가 그거랑 as cost 그것의 가격 이 사이에 관계가 없었대.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그리고 들어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비싼 커피랑 되게 막 프랜차이즈 뭐랄까요? 그 진짜 막 무슨 햄버거 집에 그 되게 싼 커피 있거든요. 그거랑 이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뭐 그런 어떤 영상 같은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거란 거죠. 와인을 다 가리고 이렇게 맛을 보도록 했더니 가격과 맛에 대한 평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다라는 건 비싸다고 맛있다고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값이 싸다고 맛이 없다고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이거는요,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There was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탈릭체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상당한 상관관계가 이탈릭체는 강조거든요. 있었대. 뭐랑? 뭐 했을 때 그 와인들이요 labeled 라벨이 붙었습니다. 무슨 라벨이 붙었습니까? 가격 라벨이 붙은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요 지금 이 실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가격표가 없을 때는 맛이랑 가격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었어. 근데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이건 한 병에 2,000원, 이건 한 병에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붙였어. 그랬을 때 당연하지만 200만 원짜리 딱 먹으면은 이게 200만 원의 맛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That wasn't because 그것은요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대요. The subject 그 피실험자들이죠. 이들이 consciously 의식적으로 believe that 이렇게 믿은 거예요. 뭐라고 믿었다고요? 더 높은 가격을 가진 와인들이 should be the better ones 더 나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revise 했더라. revise 단어 체크합니다. revise 수정하답니다. 뭘 수정합니까? whatever opinion 붙어야 되는 거고요. 문법적으로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복합관계 형용사라 그래서 무슨 의견이라도 그들이 가졌던지 간에 그걸 갖다가 accordingly 그에 따라 가지고요. 이 그에 따라는 뭡니까? 가격에 따라 가지고요. 자기들이 무슨 의견을 가졌던지 간에 그거를 수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피실험자들이
내가 지금 비싼 게 무조건 좋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싼 거 먹었는데 맛있거든. 그랬을 때 아니야 수정해야 돼. 저거 2,000원짜리야. 내가 어떻게 저걸 맛있다고 해 라고 하면서 그거를 리바이즈 수정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실험은요 또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자, 예시 이해해 나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rather 오히려 무슨 얘기였냐면은 it wasn't true just at the conscious level. 이게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맞는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이 두뇌 이야기로 갑니다.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Because as the subject were tasting the wine, 뭐 했을 때, 그 피실험자들이요 와인을 맛보는 동안에 그 연구자들은요 were imaging their brain activity. 그들의 두뇌 활동을요 영상으로 딱 이렇게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이미지는요 showed that 뭘 보여주었습니까? 이제 먹는 동안에 그 피실험자들의 두뇌 이미지를 갖다가 딱 찍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Drinking, 마셔요. 뭘 마십니까? What they believed, 그들이 믿기로, 요거는요 문법적으로 요거 삽입이에요. 요거 삽입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원래는 what was an expensive glass of wine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와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들이, 그 실험자들이 믿기로 자기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그 와인, 그거를 마셨을 때요. really did activate. 요 did도 중요합니다. 동사 강조하는 did입니다. 정말로 activate 한 거예요. 활성화 시킨 거야. 뭐를요? 그들의 centers of taste, 미각 중추라고 하죠. 뭐를 위한? the pleasure, 만족감을 위한 그런 미각 중추를 활성화를 시킨 겁니다. 뭐보다요? drinking a glass of the same wine, 똑같은 와인인데요. 이 와인은요 어떻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싸다라고 꼬리표가 붙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요 뇌과학적으로도 이 실험에서의 피실험자들의 반응이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뇌 이미지를 지금 우리가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지금 똑같은 와인을 마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와인인데 A라는 와인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와인은 똑같은 와인인데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요. 이 비싼 거를 마셨을 때요. 두뇌에서 번쩍 어떤 만족감을 위한 미각 중추를 담당하는 그 영역이 정말로 액티베이트가 된 거야.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여기서 만족감이 번쩍번쩍 거렸다는 겁니다. 뭐보다요? 똑같지만 싼 와인을 마셨을 때 보다도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생각 수준이 아니라 뇌의 어떤 반응, 뇌의 활동을 살펴봐도요. 비싸다라고 이 라벨에 붙어 있는 걸 먹었을 때 훨씬 더 큰 만족감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That's related to, 이것은 뭐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와인을 먹고도요. 비싸다 그러니까는 더 진짜로 두뇌가 굉장히 쾌감을 막 느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죠. 이거랑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참고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약 효과라고 우리말로 하죠. 가짜 약이야. 약효가 없는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감기약입니다 하면은 딱 먹고 나면은 괜찮은데? 제가 이걸 진짜 많이 느낍니다. 예, 저도 평소에 보기와 다르게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수시로 이렇게 약을 좀 먹는 편인데요. 먹자마자 몸이 좋아진 거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두통 있을 때, 약 먹으면은 딱 넣자마자 머리가 안 아픈 그 느낌이 사실은 이렇게 심리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확히는 이제 이 플라시보 효과는 정말 약이 아닌 걸 이렇게 먹더라도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뭔가 좋다고 느끼면서 몸이 좋아지는 그런 건데요. 설명해 줍니다. 고통처럼요, 테이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맛은요, not just a product of sensory signal. 어떤 감각적인 신호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뭐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Psychological factors,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피자 2판을 먹었을 때 똑같은 가격인데 사실 이게 더 비싸다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 때문에 이게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You don't just taste the wine. 너는 단지 그냥 와인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You taste its price. 무슨 소리냐? 이 실험과 연구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은 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와인을 먹고도요, 비싸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단순히 의식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두뇌에서 쾌감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정말로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제와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뭐라 그럽니까? Customer rating, 소비자의 평가는요, determine, 결정합니다. 뭐를요? 제품의 가격을요. 자,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 보면은 주제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소비자들이 평가를 내리는 게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복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가격이라던가 제품이라던가 그리고 위에 레이팅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단어만 빼와서 완전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번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속입니다. 우리를요. 그래가지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Thinking our unplanned buying was reasonable. 우리의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구매. 충동 구매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reasonable, 합리적이었다고 우리 스스로를 속인대요. 그런 소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3번, 우리는요, immediately, 즉시 dismiss, 묵살해버립니다. 뭐를요? opposing opinion, 반대 의견을요, 뭐 하지 않고요, 어떤 consideration,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요, 반대 의견 무시하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자, 두뇌는요, shows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consistent, 일관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regardless of, 뭐와 상관없이요, 개인의 어떤 선호와 상관없이요, 두뇌 가지고 그럴듯한 거 만들어내. 4번 답 좀 했겠네요. 답 좀 했겠어. 왜 멋있잖아요. 하지만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죠. 개인의 선호요? 지금 개인의 선호가 무슨 상관이죠?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개인의 선호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거랑 관련 없이 무관하게 일관된 반응을 보여준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두뇌는 지금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5번 뭐죠? The perceived value of the product. 그 제품의 인식되어지는 가치는요, influence에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가격이죠. 네, 그런 것들이 뭐에 영향 줍니까? 누군가의 그것에 대한 subjective experience,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비싸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하는 그런 것을 마시게 되면은 그게 정말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요, 제일 처음에 인식은 구성이다라고 했던 거, 저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뭔가 객관적으로 막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가 뭔가 주관적으로 막 개념 같은 것들, 생각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미각까지도 뭐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으로 갑니다. 글의 요지인데요. 요지 문제도 이제 주장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에 딱 중요한 내용이 밀집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읽으면서 보세요. 첫 부분에서 딱 자신감 있게 중요한 걸 딱 찾아내셔야 돼요. 봐봐요. Though it may seem extreme. 이런 것들은 중요할 수가 없죠. 몸에도 불구하고 좀 극단적일지라도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Multilingual. multi니까요, 여러 개잖아요. 다중 언어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다중 언어 사용자들은요, can quite literally feel, 꽤나 말 그대로, 이거 말 그대로 이런 거잖아요. feel differently, 다르게 느낀대요. 뭐에 대해서요? 사람들, 사건들,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요. 뭐 할 때, using one language versus another. versus가 vs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언어, B라는 언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만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A라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요, 사람들과 사건들과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요, 또는 상황에 대해서요, 다르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네요.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그대로 요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거 그대로 3번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3번에 뭐라 돼 있어요? 다중언어 사용자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느끼고 반응한다. 다르게 느낀다. 뭐 반응한다도 이제 연결되면은 3번이 그대로 맞는 건데요. 오케이. 그럼 이제 사실은 이게 주제 같지만 우리가 확인할 건 딱 하나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혹시나 however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센스지. 읽어 나가면서 연결어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었는지 아니면 역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건데, 얘는 역접이 없어. 그대로 쭉 내려가면서 예시를 들어줍니다. 이게 주장 요지가 맞아요. 정답 3번 바로 나와버리고요. The likelihood, 단어 체크합니다. 가능성 맨날 나올 거예요. 무슨 가능성? Being rattled, 당황하는 겁니다. 당황하는 거야. 뭐 때문에요? Curse words,
되게 이제 악담, 야 이렇게 뭐 되게 나쁜 말 이런 거. 그리고 taboo words, 이 금기죠, 금기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되게 당황시키는 말들인데 그런 거에 의해서 당황되는 가능성은요, changes 바뀐다라는 겁니다. 뭐에 걸쳐서 달라집니까? 네이티브 랭귀지는 모국어입니다. 그리고 세컨드 랭귀지는 내가 사용하는 제2 언어를 말하는 건데요. 윗문장에 정확하게 예시죠. 맞아요. 누가 악담을 했어. 또는 막 금기어를 말했어. 그래서 당황하는 정도조차도 이런 반응조차도 어떤 언어를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도 멀티링구얼이에요. 우리말도 하고 영어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악담을 듣고 똑같이 금기어를 들어도요. 우리말로 들을 때랑 영어로 들을 때랑 당황하는 정도 같은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이 스피커들은요. not only가 나왔고요. but이 여기 있네요. 뭐 할 뿐만 아니라 refer to feelings different. 좀 다르다. 느낌이 좀 다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도요. have different physiological reactions.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이게 느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몸도 다른 physiological 계속 나옵니다. 생리적인 반응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mind, 정신은요. make different emotionally driven decisions across languages. 뭘 만들어냅니까? 좀 서로 다른 감정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그런 결정들을 언어 간에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The exact relationship, 정확한 관계입니다. 뭐랑 뭐 사이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과 언어 이렇게 연결되네요. between은 요 and랑 붙어가지고요.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감정과 언어 이들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varies, 달라요. 사람 간에 좀 다릅니다. 뭐 요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요지가 나온 상태에서 조금 저는 추가적으로 붙은 내용 정도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다 나왔어요. 다중 언어를 쓰잖아요. 우리처럼 우리말 그리고 뭐 영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느낌도 다르고요. 신체 반응도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람마다도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개인 간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The second language, 제2 언어가 carries more positive connotation, 좀 더 긍정적인 connotation, 함축적인 의미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것은요, be associated with, 연관되어지죠. 자유라든가 기회라든가 financial well-being, 재정적으로 풍족하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escape from persecution, 어떤 박해로부터의 탈출, 이게 다 좋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 것들, 긍정적인 것들과 연관되다 보니까는 제2 언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whereas는 뭐하는 반면입니다. 그들의 모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뭐랑 관련됩니까? poverty, 빈곤 안 좋잖아. hardship, 고난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관되니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모국어는 좀 부정적이고 오히려 제2 언어가 뭔가 희망에 찬 기회 막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For others 앞에 있는 for some이랑 대비되죠.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있습니다. 반대가 또 맞다라는 거예요. Second language 제2 언어가 뭐랑 연결됩니까? post는 뭐뭐 이후를 말하죠. 이민 이후에 어려운 점들 막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discrimination 차별이죠.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요, 가까운 어떤 관계들이 부족해. 왜? 이민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막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2 언어가 오히려 안 좋은 거고요. 뭐 하는 반면에 그들의 모국어는 뭐랑 관련됩니까? 좋은 것들,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 이런 거랑 연결돼. 그러니까 요까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제 개인차가 있다는 거고요. 요것도 개인차야. 많은 사람들은요, somewhere in between,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having a mixed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좀 혼합돼 있죠. 긍정적인, 부정적인 경험들이 혼합돼 있고요. 뭐랑 관련되어져 있는, 각각의 언어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혼합된 그런 정도가 있더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요것들이 개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차가 난다라는 것도 다중언어 사용자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의 일부 이야기가 맞잖아요. 오답 분석해야 돼.
틀린 친구들은요, 반드시 그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야 답인데 내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 과정을 분석해야 됩니다. 운이 없거나 내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냉정해져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지금 영어 성적이 낮은 이유, 문제를 틀린 이유를 그냥 남 탓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시끄러워서, 그날 뭐 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되게 정확하게 분석해야 변화가 시작이 된다. 그걸 인정 안 하면 변할 수가 없어요. 얘 봐봐요. 다중언어 환경. 일단 요 말 자체가 걸리죠. 다중언어 환경이란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모국어 학습 발달 지연시킨다.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얘는 어때요? 모국어 실력이 뛰어날수록 외국어 습득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 절대 갈 수가 없죠. 이게 뭐야? 부정적인 어휘, 네거티브 가지고 장난친 거죠. 긍정적인 파지티브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그런 것들보다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대요. 전혀 상관없는 말. 얘도 파지티브 가지고 장난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량이 또 장난치죠. 뭐 다르다. 이거 가지고 장난쳤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약간 짜집기 같은 겁니다. 짜집기. 전체 지문에서 어떤 단어, 어떤 표현, 어떤 걸 갖다가 싹싹싹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답합니까? 그럼 다 3번 답했어요. 이 문제 정답률 90% 넘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주제 파악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주제를 딱 파악해야 되는데 군데군데 자기가 눈에 익은 것들을 딱 가다 보면은 긍정적인 거 받고 감정도 받고 뭐 문화권마다 다르다 이런 거 봐버리면은 내가 군데군데 본 거 가지고 답을 이렇게 5번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자, 연습도 해봅니다. 23번입니다. 한글의 주제로 가는데요. 주제랑 제목은 기본적으로 영어 보기라서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푸는 요령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첫 문장에서 봐봐요. 제일 중요한 거 찾아보라고요.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사회학자인 이분께서는 뭐라 말했는데요. If there was an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게 사유각에 있다면 이런 공식을 얘기합니다. SD가 PD보다 많대. 이 뭐야? SD는 social death를 말하는 거네요. 사회적인 죽음은요, more frightening, 더 두렵대요. 뭐보다? physical death보다, 진짜 신체가 죽는 것보다도. 사회학자이시니까 뭔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몸이 정말로 죽는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죽는 게 지금 뭐야? SD가 되게 중요하다, 그쵸? SD라고 하는 사회적 죽음이 참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this is why 이것이 뭐만 이유래요. 우리가요 feel deeply threatened 굉장히 위협을 받아. when 뭐 했을 때 new idea 새로운 아이디어가요 challenges 도전하거나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것에다가요? 이런 것에다가요 원자가 수식받으면서 that have become part of our identity. identity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떤 것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전할 때요 위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Social Death라고 하는 SD 파악이 됐고요.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 어떤 것에 새로운 게 도전할 때 위협받는다. 조금 더 가볼게요. First ideas, 이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요. 이 아이디어가 뭔지를 다시 한번 the ones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이런 거예요. That identifies, 우리가 이제 동일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Members of a group. 우리가 이 집단의 멤버로서 우리 스스로를 동일시시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별말 아닙니다. 우리들도요, 완전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도, 여러분도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 그룹의 멤버라고 우리가 지금 동일시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reason, 동사로 추론하는 거거든요. 개인으로 추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추론합니까? 그 tribe가 부족이잖아요. 부족의 멤버로서 추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나는 개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A라는 어떤 집단이나 부족이라면은 나도 A의 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뭘 중요시하는 거냐면은 사회적인 집단.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 우린 집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SD가 중요하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죽음은 뭐겠습니까? 그 집단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말 신체 죽음만큼이나 힘든 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We want to seem trustworthy. 우리는요, 신뢰할 만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reputation management, 명성, 평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인데요. 뭐로써 믿을 만한 개인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로서의 평판 관리는요, 종종 override 하더라. 더 중요해. 대부분의 다른 어떤 concerns, 우려사항들, 걱정거리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대요. Even our own mortality, 우리 자신의 이거 죽음입니다. 이게 약간 PD 같은 거죠. Physical death. 진짜 죽음보다 이게 더 중요하대요. This is not entirely irrational. Irrational. 비합리적인 건데 완전히 비합리적인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는요, 이 집단에서 믿을 만한 어떤 구성원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족 사회 안에서 야, A라는 얘 믿을 만하다. trustworthy하다. 이런 평판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A human alone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혼자인 어떤 인간은요, faces 뭘 직면합니까? A lot of difficulty. 많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하지만 being alone in the world.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건데요. Before modern times. 근대 이전에 그거는 almost certainly 거의 확실히 뭐였습니까? Death sentence는 사형 선고라는 표현이거든요. 아이고 거의 확실히 사형 선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혼자 있는 건 사회적 집단에서 배제된 거잖아요. 이게 근대 이전에 세계에서 혼자 있는 건 내가 집단에 소속되지 못한 거예요. 왜? 뭐 평판이 나쁘거나 뭐 인정받지 못한 거죠. 그거는 거의 뭐 사형 선고와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carry with us. 우리랑 뭘 같이 가지고 다닙니까? innate, 타고난 drive, 욕구. 이거 타고난, 이거 욕구. 무슨 욕구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form groups, 집단을 만들고요. join group,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요. remain in those group, 그 그룹 안에 머무르는 거야. 그러면서 oppose other group, 다른 집단에는요. oppose, 반대하는, 좀 적대하는, 그런 대립하는 그런 성향을 타고나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once you can identify them, 너가요, 일단은 그들, 강조가 됐죠. 그들은 누구냐? 우리 집단 말고 다른 집단. 한판 붙을 애들, 이런 집단을 너가 확인하게 되면은요, 너는 뭘 시작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게 어스지, 우리라고 하는 집단을 favoring,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given a choice, 선택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랑 뭐 사이에 이런 결과가 있어요. 1번으로 어떤 결과입니까? 대세 수식 붙으면서 이거는 유리하게 해. 두 그룹을 모두 다 굉장히 많이 유리하게 하는 그런 선택이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 2번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요, 두 집단 모두에게요, 굉장히 유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네 집단이 쟤네들 집단보다는 더 유리해. 이런 게 있어. 그러면요, 이 대신 뒤에 있는 2번 후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것이 you will pick, 네가 선택하게 될 그런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첫 번째 선택은 둘 다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 집단에도 100이 더해주고 이 집단에도 100이 더해지는 이런 선택이 있는데 그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20이 더해지는데 얘네는 10이 더해져. 둘 다 굉장히 유리하지 않지만 그래도 너네보다는 우리가 더 좋은 그런 선택을 네가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능적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남들과는 대립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글의 이제 주제는 뭡니까? tendency, 경향이고요. 무슨 경향이 있습니까? prefer the group. That one identifies with, 누군가가 동일시하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 집단을 더 선호하는 경향 맞잖아요. 나는 이 집단과 하나다, 이렇게 내가 동일시하는 그 집단을 더 선호해서 남과 같이 잘 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무조건 더 잘 돼야 돼, 이런 마음. 자,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아닌가를 봐야 돼요. 오, 매력죠? 뭐 요거 사회적인 고립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죽음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대요. 뭐 하려면은 평판 만들려면. 와,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하지만 매우 매력적. 왜? 단어들이 되게 많이 쓰였잖아요. 하지만 정말 상관없는 얘기래요. 평판 만들려면은 너 사회적으로 고립될 필요가 있어, 이런 소리입니다. 3번은요 어떤 방법입니까? 누군가의 좀 비합리적인 군중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리는 방법입니다. 전혀 아니죠. importance of, 무슨 중요성? 집단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죠. 다른 어떤 관심사를 가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얘는요, 팁이 있대. 무슨 팁입니까? staying objective, 객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뭐 동안에요? 가열된 집단의 토론 간에 이 토론 얘기를 전혀 안 했으니까 그래서 5번은 거의 답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감 잡히십니까? 지문이 어렵잖아요. 주제 파악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보기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특히 이런 아이들, 사회적인 고립, 평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위에 이거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답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글의 주제가 뭐지? 그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이걸 답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주제 파악하는 연습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강의들, 해설 강의들 3부, 4부, 5부 들으시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배들도 다 이랬습니다. 이제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남은 강의들도요. 잘 들어주시고요. 저는 또 4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